should have a nice day. 같은 공간에서 우리가 숨쉬고 나눴던 시간들, 너를 바라보며 아파도 견딜 수 있었던 고난들. 안녕. 가끔은 속절없이, 때론 갑자기 정처없이 나에게 와도 돼요. 아니 와주세요. 내 곁에 없다는데, 이젠 먼 곳에 있다는데 믿을 수 없다고요. 아니 안 믿어요. 오늘은 어때요 그대? 내가 그립진 않나요 그대? Have a nice day. You should have a nice day. 가끔은 속절없이, 때론 갑자기 정처없이 나에게 와도 돼요. 아니 와주세요. 내 곁에 없다는데, 이젠 먼 곳에 있다는데 믿을 수 없다고요. 아니 안 믿어요. 심었던 눈물은 마르고, 너무 뜨겁던 사랑을 지나고, 고마웠다고 미안했다고 나 지금 말을 해줄래? 가끔은 속절없이, 때론 갑자기 정처없이 나에게 와도 돼요. 지금 내 곁으로 와주면 돼요. 곁에 없다는데, 이젠 먼 곳에 있다는데 믿을 수 없다고요. 아니 안 믿어요. 나 네, 안녕하세요. 프린세스 라디오 화요일에 만나요. 저는 진행을 맡은 장예원입니다. 와. 한껏 따스한 5월, 배움과 가르침으로 더욱 따스한 세상을 만들어갈 분들이 계시죠? 바로 교생 실습을 나가시는 분들입니다. 우리 학교의 사범대 학생들과 교직기술자분들은 보통 3학년 1학기 때 학교 현장을 익히고 학생들을 직접 가르치면서 교사에게 필요로 하는 자질을 확인 및 배양하고자 교육 실습을 의무적으로 이행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교생을 이미 다녀오신 분과 교생 실습을 앞두고 계신 두 분을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두 분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립니다. 저 먼저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사학과 19학번 김민수이고요. 지금 교직이수를 하고 있고 역사교육과도 복수 전공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음악교육과 20학번 강세영이고요. 저는 작년에 교생을 다녀왔습니다. 이번에 5월달에 교생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나갈 예정이신 분, 나갔다 오신 분, 네, 뭐 이렇게 구성이 됐죠. 네, 자기소개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페퍼톤스의 필름 러브 듣고 오겠습니다. 아주 투명한 바람, 아주 선명한 하늘, 나는 길을 멈추고 느낀다 the big white blue sky. 너의 생각이 났어, 마치 꼭 영화처럼.
페퍼톤스의 필름 러브 듣고 오셨습니다. 저희 그러면 본격적으로 교생과 관련한 문답을 진행해 볼 텐데요. 우선 세영님이 교생과 관련해서 간략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게스트 구성이 작년에 나갔던 사람 그리고 올해 나갈 사람 이렇게 구성이 되어 네,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좀 말씀을 많이 드릴 것 같기는 한데 대부분 제가 경험했던 바를 구성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학교 바이 학교, 학과 바이 학과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아무래도 들으시는 분들께서 잘 선택적으로 들으셔야 된다는 부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도 최대한 일반적인 시각에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선 교육 실습이라고 하죠. 또는 학교 현장 실습이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저희 교육학의 2학점이 배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과목 중 하나다라는 부분 짚고 가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과목 중 하나이기는 하지만 사범대학 학생들의 경우에는 교원 자격증 취득을 위한 과정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보통 3학년 5월에 나가게 되죠. 공주대의 경우에는. 타 대학의 경우에는 4학년 때 대부분 나가는 걸로 들었는데 저희 우리 공주대 같은 경우에는 3학년 5월에 나가서 4학년 때는 좀 임용시험 공부에 집중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미리 연락을 드려야 돼요. 3학년 1학기에 나가기는 하지만 2학년 2학기 때쯤 미리 연락을 드리고 겨울방학에 뭔가 픽스가 좀 되어야 하는 그런 부분을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정리해보자면 3학년 1학기 개강 전에는 무조건 다 결정이 되어 있어야 돼요. 내가 어느 학교로 교생을 나갈 건지. 네.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들으시는 분들께서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문답 질문해 볼 텐데 우리 이제 곧 교생을 나가실 민수 선배님께서 질문이 많으시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네. 궁금하신 점 이렇게 여쭤봐 주면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5월 달에 교생을 가기 때문에 지금 얼마나 심란하기도 하고 약간 걱정이 많은데 먼저 교생을 경험해 보신 선배님? 그 네, 선배님이라뇨. 그 경험해 보는 분으로서 네. 한번 몇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예비 교생으로서 어떤 업무를 하면 하게 될까요? 학교에 가서 뭘 하는지 저는 사실 미리 생각해 왔어요. 한 4가지 정도로 카테고라이징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아마 많이들 생각하시는 수업 시연. 요거 무조건 하죠. 수업 시연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수업 참관. 저희가 수업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목 또는 같은 과목이어도 다른 교생 선생님의 수업을 참관을 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두 번째는 수업 참관, 그리고 세 번째는 아마 조금 예상이 되실 수 있는데 생활지도와 상담. 요 일하는 그 교육학 과목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거를 직접 학교 현장에 가서 실습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근데 요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서서 학교 바이 학교라는 이야기를 살짝 드렸는데 그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생활지도와 상담 같은 부분은 진짜 나를 이제 인수인계 해주시는 그 선생님에 따라서도 다 달라질 수도 있는 거고 그 학교의 시스템 때문에라도 더 달라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요거는 절대로 제가 일반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굉장히 애매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도 교육 실습을 나가는 거잖아요. 실습생의 입장이니까 우리도 교육을 받겠죠. 그래서 제 이야기를 조금 해보자면 저 같은 경우에는 공주대학교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로 교육 실습을 나갔다 왔는데 첫 주 일주일 동안은 강의만 들었어요. 그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 학교 선생님들께서 뭔가 교육 실습생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씀 이런 거를 교육을 해주시는 시간을 거의 일주일 동안 가졌었습니다. 그때는 수업 참관도 아예 안 하셨고 네, 전혀 그런 건 없었었고 사실 저는 5월에 나갔는데 5월 첫 주가 사대부고의 시험 기간이었어요. 어차피 교육 실습을 뭔가 체험을 해볼 수는 없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그런 구성이 되게 좀 유익한 시간이었었어요. 이제 아무래도 교생 하면은 수업 시연하는 역할로만 거의 생활을 하시잖아요. 근데 어디 가서 그런 강의를 들어보는 것도 굉장히 유익한 경험이었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 학교의 교장 선생님께서도 강의를 해주셨고
최근에 임용에 합격하신 이제 젊으신 선생님께서도 나는 이랬다 강의를 또 해주셨고 이런 시간들이 굉장히 유익했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첫 번째로는 누구나 다 생각할 시험, 두 번째는 참관, 세 번째가 생활지도와 상담인데 요거는 학교 바이 학교다. 마지막이 교육, 우리도 교육을 받는 입장에서 네, 그렇게 한 4가지 정도 업무를 수행할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수업 시간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구체적으로 네. 시기는 어떻게 되고 네. 언제부터 수업 시간을 하고 그 과목이나 이렇게 따라서 좀 다른 특성들이 있는지. 네. 맞아요. 요것도 과목마다 다를 것 어. 같고 학교마다도 다를 것 같은데 이제 제 친구들이나 동기들, 후배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자마자 첫 주부터 시연을 했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저 사대부고 같은 경우에는 첫 주에는 시연을 하지 않고 교육만 받고 뭐 두 번째 주에는 참관을 위주로 하다가 세 번째 주와 네 번째 주에 시연을 좀 띄엄띄엄 이렇게 구성을 하는 그런 일정이었었어요. 근데 선배가 가실 학교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교생이 많이 없어가지고. 아, 네. 교생 몇 명이었나요? 사대보고도 굉장히 많았어요. 거의 70명 정도. 네. 그래서 약간 다른 이야기를 해보자면 다들 좀 기대하시는 게 급식. 그렇죠. 네. 그래서 약간 임용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는 꽃길만 걸어라가 아니라 급식길만 걸어라 이런 식으로도 맞아요. 이제 응원 멘트를 하는데 급식을 안 먹었어요. 못 먹었어요. 왜요? 그 급식실에서 70명을 다 수용 못 한다. 그래서 아. 점심 식사는 알아서 해결을 하셔야 된다. 네. 학교 밖에 나가서 그냥 네, 해결하는 그쵸. 그래서 오. 그 주변에 맛집을 돌아다닌다거나 이제 찾아본다거나 동료 교생 선생님들께 너 어제 어디서 밥 먹었냐 이런 이야기도 물어보고 어디 맛있더라 이런 꿀팁도 되게 나누고 이런 시간을 조금 가졌었습니다. 저는 교생이 저 포함해서 딱 12명밖에 오. 없어가지고 그럼 다른 과목 다 합쳐서 네, 합쳐서 12명. 아. 저는 역사로 갔는데 네. 역사는 이번에 단 한 명이라고 하더라고요. 혼자예요? 네. 그래서 아. 시연을 좀 많이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모교로 가서. 이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을 것 같네요. 네. 일단 여기까지. 그러면 다음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교생 선생님은 담임 선생님도 계신데 학생들 상담 관리랑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네. 요게 앞서 말씀드렸던 학교 바이 학교다라고 이제 한마디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역사 전공으로 가신다고 하셨죠. 역사 수업도 물론 하기는 하지만 어떤 반에 담임 교생으로 들어가시게 될 거예요. 네. 아마 이거는 아마 다 그럴걸? 사대부고 같은 경우에는 한 반에 담임 교생이 6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례적. 아니 원래 학교에 담임 선생님 한 분이잖아요. 원래 우리 반 담임 선생님 한 분인데 담임 교생이 6분, 저 포함 6명이었고 그래서 저희 반 같은 경우에는 그 6명 교생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번호 순으로 조금씩 끊어서 약간 3대1이나 4대1 상담 네 요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그렇다고 그 소규모 상담 이런 건 아니고 이제 그 4명을 내가 담당을 하게 된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상담을 진행을 했었고 저 같은 경우에는 동아리 시간이나 아니면 자율학습 시간 이런 부분들을 이용을 해서 한 명씩 이렇게 아이스크림 사주면서 운동장 이제 뭔지 아시죠? 운동장 이렇게 돌면서 네, 뭐 무슨 진로 고민이 있니? 이런 이야기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사대부고는 굉장히 학생들이 그렇죠. 우수한 맞아.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이게 꼭 공주대 사대부고라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전국 단위로 봤을 때에도 맞아요. 굉장히 우수한 학생들이 밀집되어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그 친구들의 진로 고민도 굉장히 좀 심오했다. 이 정도로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한 반에 6명이면 네. 이게 교생 선생님들이 상담만 들어가도 엄청 힘들 것 같은데. 맞아요. 그래서 그 보통 아침 조회 시간에 저희가 들어가는데 저희가 뒤에 스탠딩 책상 뭔지 아시죠? 네. 거기에 교생들이 쫙 서 있어요. 아. 거의 무슨 학부모 참관 수업이야, 진짜. 그런 바이브로 쫙 서 있고 애들은 이제 앉아서 담임 선생님의 이제 조회 안내를 듣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저는 아마 제가 지금 듣기로는 1학년 다
교생 한 반씩 맞는다고 들었거든요. 오. 그래서 저희 학도 학급이 또 커가지고 아 네. 진짜요? 지금 15학과까지 있는데 엄청 큰 학교네요. 네, 저 모교가 아. 한 반에 30명이 좀 넘어요. 그래가지고 한번 상담 들어가면 네. 제가 좀 신경 쓰이지 와 않을 쉽지 것 않다. 와 않을 것 같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짜. 그럼 다음 질문 들어볼게요. 네 좋아요. 혹시 그러면 앞으로 교생 나갈 사람들도 궁금해하는 사항일 것 같은데 네. 네, 공주 사대부고 공주 사대부중 네. 이렇게 저희 부설학교나 아니면 저희 학교의 협력학교 네네 있고 아니면 무교로 교생 네. 나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맞아요. 혹시 그 교생 나갔을 때 차이점이나 그런 장단점을 혹시 말해줄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공주대 같은 경우에는 사범대학이 굉장히 규모가 크기 때문에 협력학교가 좀 많죠. 맞아요. 사대부고와 사대부중을 포함해서 여러 협력학교들이 있는데 교생을 나가시게 되면 협력학교로 갈 것인가 또는 모교로 갈 것인가 크게 요 둘 중에서 고민을 하시게 되실 거예요. 아무래도 협력학교로 가게 되면은 이제 학교에 전화해서 선생님 저 어디 대학교 무슨 학과 학생인데 제가 이쪽으로 교육 실습을 나가고 싶습니다. 이런 신청의 절차도 있고 이제 전화뿐만이 아니라 이게 문서적으로 절차가 좀 있고요. 그리고 그런 문서 과정을 학과 사무실과도 소통을 해야 하고 사범대학 행정실과도 소통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협력학교로 가게 되면 이런 부분들을 4대 행정실에서 싹 다 한꺼번에 처리를 해줘버린다. 그래서 그런 문서의 절차가 그다지 복잡하지 않다라는 게 약간 장점이라면 장점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요거는 좀 전공마다 다를 것 같기는 한데 저 같은 경우는 뭐 저와 친한 언니들이나 동기와 함께 같이 갔어요. 그래서 좀 약간 아는 사람이 옆에 있으니까 그래도 네 좀 약간 편안하게. 맞아요. 그런 게 좀 있긴 했죠. 사대부는 거의 다 공주대 교생들이죠? 거의 그럼요. 네. 100%. 딱 한 명 있었어요. 그 다른 학교에 어. 교직 이수로 오신 분이 딱 한 분 계셨고 나머지 다 공주대 분들이셨어서 되게 다들 편하게 좀 지내는 분위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꼭 다른 학과의 분이셔도 건너 아는 사람이고 뭐 약간 요렇잖아요.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모교로 교생을 가게 된다면 아마 모교라고 함은 자기가 나왔던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말씀을 하실 텐데 국공립, 사립 이렇게 좀 나눠볼게요. 국공립의 경우에는 환경이 편하다. 내가 다녔던 학교니까 좀 익숙하다. 이런 게 있을 수 있고요. 사립의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바뀌시지 않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는 선생님이 많다. 이러면 이제 교생으로 그래도 나도 선생님의 입장으로 학교에 갔는데 거기 가서도 우쭈쭈 받아볼 수 있다. 네. 이런 장점인지 단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를 들어 내가 사립학교 출신인데 사립 중고등학교 출신인데 나랑 진짜 안 맞는 선생님이 계셨어. 근데 그 선생님이 계속 계셔 거기에. 그럼 또 배워야 해. 이런 부분들은 또 단점으로 다가올 수 있겠지만 사실 그렇게까지 모난 내 마음을 가지고 교육 실습에 참여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다 개개인의 차이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협력학교와 이제 컨택을 하는 과정 그런 문서적인 절차를 살짝 언급을 했는데 한숨을 쉬시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썰을 조금 풀어주실 수 있는지. 네, 제가 네 많이 교생을 할 때 저희 교직 기수생들이 많이 어려움이 좀 많이 있어요. 사실 저도 원래는 제 전공으로 교생을 나가고 싶었거든요. 제 전공이 영상학과고 저희 때까지는 그 디자인 전교사를 진행했는데 그래서 디자인으로 교생을 가고 싶었는데 협력학교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오. 그 영상학과 안에서도 그 작년에 협력학교를 하나 만들었는데 네. 그 교원 자격증이 바뀌어가지고 영문영화로 바뀌었거든요. 아. 네, 그래서 또 제가 그 학교에 문의를 해보니까 네. 디자인으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과목이 바뀌어버린 네, 거예요? 과목이 아예 바뀌었어요. 1학번부터는 네. 저는 1학번인데 네. 바뀌어가지고 처음에 그래서 그 서울에 있는 특성화고였거든요. 연락을 해보니까 디자인 교사는 안 받는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래도
필수 국가 과목 네. 역사를 전공 복수를 했으니까 그래도 모교는 웬만하면 안 맞진 않잖아요. 그쵸. 그래서 어떻게든 모교를 가긴 되는데 네. 그렇게 아예 복전 아무것도 안 하고 사대 복전 하시는 분들은 음. 조금 이렇게 어려움을 좀 겪을 수 있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들었어요. 그럴 것 같네요. 제가 보니까 디자인도 저희 과는 충남에 딱 하나 있더라고요. 아, 충남 진짜요? 디자인 고등학교 하나 갈 수 있는데 오. 그 타 지역에 사는 분들은 또 네. 방도 구해야 되고 네, 맞아요. 그래서 교직 이수 하시는 분들은 사대 하시는 분들보다 좀 더 빨리 그거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럴 것 때부터. 네. 꿀팁이네요. 진짜로. 네. 네. 사실 갈 학교가 없어가지고 교생을 못 가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진짜. 네. 이제 아무래도 그 인문대에서도 교직이수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 간호대에서도 교직이수를 맞아요. 하시는 분들이 있고 이렇게 예대에서도 교직이수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약간 저는 이제 경험은 해보지 않았으나 꼭 학과 사무실과 교직부라는 부서가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 교직부와 굉장히 많은 소통을 하셔라 라는 부분. 살짝 뭐가 이상하다? 나 좀 헷갈린다? 이런 부분이 있어도 무조건 전화해서 저 무슨 학생인데 이런 부분이 궁금합니다 라고 꼭 하나하나 잘 짚고 넘어가셔라 라는 조언을 꼭 드리고 싶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아까 2학년 2학기를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컨택의 시기를 네. 여름방학 때부터 아예 그렇게 네. 이 알아보는 게 사전에 저희 과목이 어디 학교에 있는지 다 찾아보고 하나하나 달력 돌려보아야 될 그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중국어 교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고등학교가 제2외국어로 중국어를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학교에서는 중국어를 안 받는 거고 약간 비슷한 상황이셨던 것 같은데 디자인 교사를 안 받는다 뭐 이런 느낌으로다가 지금 보니까 저희 지금 제 친구 중에서 예산 캠퍼스에서 교직원에 사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영양교사거든요. 오. 근데 영양교사는 실습을 할 수가 없으니까 또 수업을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그래가지고 그런 경우에도 진짜 가기가 힘들다 이런 얘기 좀 근데 들었습니다. 처음 들어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 영양사 들어봤어요. 선생님 교생. 네. 그쪽에서도 교직 이수를 해서 오는데 그래서 지금 보니까 어떻게 해서 공주인 학교로 갔는데 거기서 수업 시술 4시간 주는데 막 그걸 그냥 평가 없이 그냥 영양 관련 수업만 제가 알아서 만들어서 해라. 네,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 아나운서는 네. 또 자격증이 안 나오니까 그쵸. 어려운 부분이 조금 있긴 하네요. 그 저희 교직부에서 물어봐도 약간 교직부도 알아서 좀 차지하는 느낌이어가지고 네, 진짜 발로 떠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그래도 무사히 나가게 되셨잖아요. 그래도 저도 그나마 복전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런 네. 부분에 대해서 축하드려요. 무사히 나가게 되셔서. 네, 복전 안 하시는 교직 이수분들은 네, 응원드리겠습니다. 제가. 네, 잘 들었습니다. 되게 교생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많이 알아할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 이제 10cm의 티라미수 케이크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소녀 백석 그런 그녀 있어 You know 소리 없이 다가온 소문처럼 다가온 사람 yeah. 친구의 생일 밤 너를 알게 됐고 Fall in love 수줍었던 그 미소 두 눈에 가득했던 파도 난 너를 보면 마치 넌 달콤한 그대의 입술과 눈동자 마치 넌 달콤한 점점 너를 감정들은 faster 장면들은 return oh hello
전에 네 얼굴 잠깐의 착각인 줄 했네 yeah. 용기를 내봐도 반응 없는데도 이걸 자꾸 난 너를 향해 자꾸 넌 달아나는데도 널 떠올리고 마치 넌 달콤한 그대의 입술과 눈동자 마치 넌 달콤한 점점 너를 노래해 마치 넌 달콤한 넌 나를 웃게 네, 10cm의 티라미수 케이크 듣고 오셨습니다. 이번에는 교생 관련 꿀팁들을 전달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먼저 아무래도 이 복장을 신경을 안 쓸래야 안 쓸 수가 없을 것 맞죠. 같아요. 이 복장 관련해서 꿀팁 전달 부탁드립니다. 복장은 요것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더 이상 학생 신분이 아니라 교사의 신분으로 나가는 거다라는 걸 염두에 두시면 그냥 막 입을 수는 없죠. 그 지금 예를 들자면 예원 씨도 지금 막 입은 건 아니고 되게 단정하게 입었는데 요런 복장도 약간 네, 약간 고려는 해봐야 합니다. 네, 요 정도. 네, 예를 들자면 요렇게 되는 거고 사실 복장에 대한 정확한 규정은 없기는 해요. 근데 어딜 가나 단정하게 보여야 한다라는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주 같은 경우에는 남자분들은 아예 정장 있죠. 진짜 넥타이까지 다 한 위아래 맞춤 정장 느낌으로 그 수트? 약간 네, 요런 느낌으로 다 입으셨었고 여자분들도 그런 세미 정장이나 블라우스나 원피스, 셔츠, 자켓 요런 정도로 입으셨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리고 구두에 대한 규정은 또 특별히 없습니다. 어차피 학교 안에 들어가면 신발을 갈아 신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슬리퍼를 많이들 신으시는데 여자 교생 같은 경우에는 그 통굽 슬리퍼 뭔지 아세요? 네, 그 우리 중고등학교 때도 여자 선생님들이 많이 맞아요. 신고 다니셨던 그 무슨 신발인지 아시죠? 그런 신발을 굉장히 많이 신기는 해요. 네, 그냥 요즘은 일반 슬리퍼를 신으시는 분들도 많고 저도 약간 굽있는 걸 안 신어 버릇해가지고 좀 네 발목에 무리가 갈 수 있다 그런 판단을 하고 그냥 일반 슬리퍼 신었습니다. 그리고 뭐 또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남자 교생도 슬리퍼. 네 그럼요. 네 어떤 슬리퍼든 상관없고 그냥 그 나 고등학교 때 우리 선생님들이 무슨 슬리퍼 신었지 이런 거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삼선 슬리퍼는 너무 고딩 같지 않아요? 그냥 진짜 선생님들이 신을 법한 슬리퍼 이런 거 신으시면 되고 조금 웃겼던 게 그게 교생 슬리퍼라는 상품명으로 또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게 조금 웃기긴 했습니다. 근데 그 교생 기간 동안에 네. 막판에 가서도 계속 다 정장 스타일로 가는 분이지. 약간 분위기를 봐야 돼요. 요거는 눈치. 요거는 눈치인데 이제 첫 주는 조금 이제 격식을 차리는 복장을 입고 한 셋째 주나 넷째 주 정도 가면은 그런 완전 딱딱한 정장에서 살짝쿵 단정한 정장 요런 느낌으로 조금 바뀌시기는 하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것도 옆에 다른 동료 교생들이 어떻게 하나 살짝 보고 움직여야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 제가 이 옷을 교생 때 좀 자주 입었어요. 이런 블라우스. 네. 근데 저는 평소에도 그냥 셔츠나 블라우스 이런 걸 자주 입는 편이라서 저 같은 경우에는 옷 고르는데 딱히 어려움은 없었다라고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 정도 괜찮아요. 네. 네. 나쁘지 않아요. 근데 네, 저희가 네. 사립고등학교여가지고 조금 아. 까다로운 것 같아요. 저희. 요것도 학교 바이 학교네요. 네. 여기 자켓을 입으셔야겠어요. 여기다가. 네. 네. 그래서 정장도 살 예정입니다. 네. 아, 남자분들은 거의 필수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는 교생 마지막 기간에 체육대회가 있어가지고 아. 아마 그때 반 체육복을 같이 맞출 어. 것 같아요. 어. 저희 옛날 저 고등학교 기억해 보면 네. 교생님들도 같이 맞춰서 맞아요, 맞아요. 음. 네. 되게 기대되시겠어요. 네. 운동은 좀 더 잘했으면 좋은데 아. 약간 자신이 없어가지고. 에이, 뭐 네. 체육대회는 한 가지 그쵸. 이벤트일 뿐이고 저도 교생 기간에 체육대회를 했었거든요. 아, 네. 근데 저희 반은 이미 단체복을 맞춘 상태였고 그때 당시에 우리까지 같이 낄 수 있는 상태가 아. 아니었어가지고 우리 반 친구들이 빨간색 복장을 입는다고 하길래 저희도 그냥 빨간색으로 네, 그렇게 맞췄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질문 네. 드리고 싶은데 그 나중에 약간 이렇게 크리스처럼 잡히는 게 네. 학생들 마지막 끝날 때 아. 편지하고 아. 선물 네. 해줘야 된다는 게 다 음. 네이버나 이런 거 보면 맞아요. 항상 있더라고요. 그럼요. 혹시 뭐 하셨는지 뭐 네, 저도 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담임 교생이 저희 반 6명씩이나 있다 보니까 그런 걸 좀 리드를 해주시는 분이 계셨어서 같이 아이디어 내고 공동 구매를 하는 식으로다가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 단체 선물은 그렇게 돌렸고 그냥 사실 꼭 마지막 날의 선물이나 편지 아니어도 수업 시간에 사탕 던져주기 뭐 이런 거를 굉장히 열심히 구상을 해서 가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안 할 수는 없잖아요. 특히나 과목이 음악인데 음악은 또 딱딱한 과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다이소에서 사탕이랑 디저트 같은 거 파는 봉투 막 이렇게 몇 봉투씩 이렇게 사가지고 그거를 하나씩 개별 소포장 해서 그거를 그냥 한 세트씩 나눠주는 그런 활동을 했었었고 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침 조회를 교생 선생님들이 한 명씩 돌아가면서 해봤었어요. 선생님만 조회를 하셨던 게 아니라 교생들도 조회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에는 진짜 내가 레크레이션 하나 만들어 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도 PPT 뭐 하나 준비하고 나를 소개합니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맞춘 친구한테 뭐 사탕 보따리 이런 느낌으로 선물을 준비했었습니다. 저도 아마 준비해야겠죠. 그러면 애들이 좋아해요. 그리고 네. 근데 6명이면 음. 나눠서 낸 건가요? 아니면 6명이 하나하나 다 선물하시나요? 네, 단체 선물 같은 경우에는 다 같이 돈을 모아서 진행을 했었었고 저나 뭐 다른 선생님들도 다 그런 사탕이나 이런 자그마한 선물 같은 경우에는 각자가 기획을 해서 중간중간에 뭐 수업 때든 아니면 본인이 맡았던 조회 때든 그렇게 이제 진행을 했었어요. 그리고 편지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약간 학교 바이 학교일 것 같은데 저희 반은 한 25명 남짓 한 친구들이 있었는데 다 쓸 거냐 아니면 내가 이제 멘토링 담당하고 담당했던 있는. 그 친구들한테만 쓸 거냐 요거 가지고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30명이 넘는다고요? 파이팅. 또 교생이 한 명밖에 없으니까. 그니까요. 다 해주셔야죠. 한 명 빠지면 걔가 소외될 것 같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제가 담당했던 학생들에게만 썼고 다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 좀 제가 1대1로 대화를 많이 나눠보지 못한 친구도 있는데 그런 친구한테 편지를 쓰게 되면 그냥 하나마나 하는 말만 뭐 공부 열심히 하고 이런 말만 하게 될 것 같아서 그건 싫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담당했던 학생들에게만 편지를 썼고 어떤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아이들을 좋아해서 다 써주셨던 선생님도 계셨어요. 그래서 다 써주실 거면 정말 마음을 담아서 기계적이지 않게 이런 부분들을 조금 조언을 드리고 있습니다. 대규모라 근데 아이들과 라포 형성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지금 기대도 되면서 맞아요. 항상 다 걱정 반 기대 반이죠. 네. 그리고 뭐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교생하면은 네. 수업 시연을 다들 많이들 생각을 하시잖아요. 이거 관련해서도 꿀팁은 없는가 해서. 네. 이제 요 부분도
학과 바이 학과, 그냥 과목 바이 과목일 것 같아서 제가 뭔가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요거 하나쯤은 모두가 다 알고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시연하기 전에 지도안이라는 걸 꼭 써요. 그 지도안을 무조건 쓰고 그거를 우리 과목 선생님께 컨펌을 받습니다. 피드백을 받고 뭐 이런 부분은 이런 식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피드백을 주시면 그 피드백을 받아서 또 지도안을 수정을 하고 거의 사실 수업 시연 때 수업 준비하는 것보다 그 지도안을 쓰는 데에 더 고생을 많이 해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저 같은 경우는 문서 작성에 조금 능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수월하게 썼는데 혹시라도 워드나 한글 파일 편집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다 그런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작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 조금 능숙해지는 연습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냥 간단한 거 있잖아요. 폰트 맞추기, 줄 간격 맞추기 당연히 맞춤법 띄어쓰기 이거는 당연한 거고 그리고 저희 학과 같은 경우에는 2학년 전공 필수 과목 중에 수업 시연을 하는 과목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과목 때 직접 지도안을 짜보고 수업 시연도 해보는 그런 과정을 했었는데 다른 학과들은 어떤지 잘 몰라서 혹시 네. 있나요? 역사교육과는? 역사교육과도 네. 지금 제가 듣고 3학년 때 아, 듣고 네. 수업인데 저는 물론 4학년이긴 하지만 네. 역사교재 및 오, 지도법 수업에서 네. 수업 시연이랑 지도안 짜기 다 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업 때 잘 배워 놓으세요. 꼭. 그런데 원래 저희 디자인 수업은 네. 없어요? 네, 설마. 그게 없고 그냥 예술대 전체 아, 그게 있어요. 그 역사 그거 뭐야 교재 구성법 네. 수업이 있는데 확실히 그래서 조금 그게 힘들긴 할 것 같아요. 맞아요. 이런 수업이 없으시다면 조금 힘이 드실 수 있고 사실 저도 교생 다 갔다 와서 그 수업을 들었거든요. 제가 약간 그 1, 2, 3, 4학년 전공 필수를 꼬박꼬박 다 채워 들은 게 아니라 약간 순서를 바꿔 들은 게 있었는데 저는 수업 시연을 하는 그 지도안 쓰는 과목을 배우지 않고 교생에 나가게 되어가지고 굉장히 막막했는데 나쁘지 않았어요. 이게 또 음악 교과의 특성인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수업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다른 과목보다는 국영수보다는 자유롭잖아요. 그래서 조금 저도 처음에 막막했지만 막상 하다 보니 네, 나쁘지 않았다. 그래서 다른 분들도 꼭 그런 수업이 있다면 그런 강의에서 많이들 배워가시길 바라고 혹시 없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다 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저희 이제 노래 한 곡 더 듣고 올 텐데요. 멜로망스의 동화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마음속 내 모습들 언젠가 얘기해줬을 때 듣고 있는 날은 어느새 날 위한 이야기인 듯해 너의 마음이 아니면 들을 수 없을 내 얘기들 네 안에 그려진 내 모습이 그저 고마울 뿐이야 너를 위한 이야기로 있어줄게 언제나 네 옆에서 힘이 돼줄게 항상 너와 내 예쁜 이야기로 네 옆에 남아있을게 우리가 나눈 시간 위에 그린 서로의 모습들이 앞으로의 우리에 대해 믿을 수 있게 하는 듯해 너의 마음이 아니면 볼 수 없었을 내 모습들 너도 몰랐었던 네 모습을 너에게 들려줄게 너를 위한 이야기로 있어줄게 언제나
항상 너만의 예쁜 이야기로 네 옆에 남아있을게. 너를 위한 이야기로 있어줄게. 언제나 네 옆에서 힘이 돼줄게. 항상 너만의 예쁜 이야기로 네 옆에 남아있을게. 널 향한 맘을 나 항상 지킬게. 네, 멜로망스의 동화 듣고 오셨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교생을 준비하면서 있었던 일과 교생 준비 과정에서 있었던 썰들을 좀 들어보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민수 선배님께서 교생 준비하시면서 어떤 일이 있으셨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단 저는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일단 제 원래 전공으로 나가고 싶어서 전화만 한 80번 넘게 드린 것 같고요. 학교들마다. 그리고 거절도 한 70번, 80번. 거의 콜센터 아니에요? 전화하는 진짜. 능력이 엄청 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네. 네,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 근데 마지막에 제가 목요일서 해보니까 목요일에서 엄청 또 환대해 주시더라고요. 오. 저희도 학교가 그 근래 동안에 교생이 저희 학교 아, 목요 교생이 없었어가지고 음. 그래서 저희 학교가 오랜만에 몇 년 만에 온다고. 그리고 물론 저희 1, 2, 3학년 제 담임 선생님들은 다 퇴직을 하셔가지고 아. 안 계시지만 저희 그 학교 선생님들 제 수업 들어준 선생님들 다 아직 남아 계셔서 오, 그때 교생을 하러 갔을 때 직접 신청하러 학교 갔었거든요. 네, 그때 선생님들 뵙고 인사드리고 그런 거 좀 있었고, 그리고 학교가 완전 바뀌었더라고요. 오. 저희 때 다녔을 때는 조금 많이 허름하고 그랬는데 싹 다 리모델링 해가지고 내가 다녔던 학교가 이렇게 바뀌었구나 하는 걸 보면서 맞아요. 지금 제 후배들 만나는 것도 기대되고 설레는 점도 있습니다. 모교로 가는 친구들의 대부분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가는 것 같아요. 맞아. 내가 다녔던 학교가 어떻게 바뀌었을까? 우리 선생님, 내가 아는 선생님들은 어떻게 계실까? 이런 것들이 되게 설렘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혹시 그 교생 나왔을 때 뭐 특별한 일이나 있었나요? 저는 썰보다는 가장 좋았던 기억, 가장 힘들었던 기억 이렇게 두 가지로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이제 아무래도 아름다운 마무리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힘들었던 기억 먼저 아, 말씀을 좋아요. 드릴게요. 네, 아무래도 이제 교생 끝에 낙이 온다라는 말 아시나요? 네, 고생 끝에 낙이 온다가 아니라 교생 끝에 낙이 온다. 네, 가장 힘들었던 거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는 거 진짜 쉽지 않습니다. 그 사실 우리가 지금 아침 9시부터 바로 수업을 듣진 않잖아요. 대학교 강의가. 근데 중고등학교 친구들은 아침 9시부터 수업을 들으니까 나도 아침 9시까지는 가야 돼. 근데 아침 9시가 아니라 그 전에 미리 가 있어야겠죠. 출근을 해야 되니까. 특히나 제가 다녔던 사대부 같은 경우에는 저는 거의 항상 8시 이전에 학교로 출근을 했어요. 항상 출근부를 쓰고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7시 30분, 7시 20분 이때쯤에 같이 택시를 타고 출퇴근하시는 분들이랑 만나서 택시를 잡고 근데 7시 20분, 30분 정도면 챙겨야 되는 시간까지 생각을 하면 씻고 옷을 입고 뭐 가방 챙기고 맨몸으로 가지도 않잖아요. 뭐 대학교 강의 듣는 것처럼 아이패드 하나 들고 가지 않잖아요. 가방 메고 근데 7시 20분에 출발해야 돼. 쉽지 않아요, 이거. 네. 몇 시에 기상을 하셨어요? 저는 5시 반 정도? 5시에서 5시 반 그 사이에는 무조건 일어났던 것 같아요. 좀 어제가 조금 힘들었다 그럼 5시 반. 좀 괜찮다 하면 5시. 근데 사실 제가 좀 느려요, 챙기는 게. 그리고 항상 뭐 놔두고 왔다 하고 집에 다시 들어가요. 그래서 한 2-3번은 왔다 갔다 해야 된다는 걸 염두에 두고 저는 좀 일찍 일어나서 챙기는 편이었고 알람이 울리면 깨는 편이라서 사실
그렇게 일찍 일어나는 게 엄청 어렵진 않았지만 그 힘들었던 기억이라고 하기도 조금 애매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나 그때 그거 어떻게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어떠세요? 집에랑 학교랑 거리가 사실 10분 거리여가지고 오. 가깝긴 해서 그나마 그거는 제일 부러워. 진짜. 이게 약간 덜긴 한데 사대부 보면 조금 강 건너고 네 맞아요. 그래서 강 건너서 있는데 근데 이제 아무래도 지각을 하면 안 되니까 더더욱 여유롭게 나가자 약간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다녔던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가장 좋았던 기억. 네 아무래도 좋은 걸로 마무리해야 되니까 가장 좋았던 기억은 아무래도 교생 실습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이벤트들에 설레이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뭐 체육대회라든지 아니면 스승의 날 이벤트라든지 아무래도 5월이 끼어 있으니까. 근데 그런 건 다 부가적인 거다. 지나고 보면 남는 건 내가 수업했던 거. 그게 제일 크고 좋은 기억으로 남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내가 생각하는 교실을 내가 직접 기획하고 구성할 수 있다라는 그 경험이 지금 나 말하면서 소름 돋았어. 지금 생각해도 너무 뜻깊은 경험이었고 사실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제일 좋았던 거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나 애들이랑 체육대회도 놀았던 거 제일 좋았어. 그게 제일 즐거웠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지 않을 거예요. 내 과목으로 내가 수업해보는 거 그게 제일 좋았던 즐거웠던 기억인 것 같습니다. 너무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 검정치마의 Everything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You're my everything, my everything, my everything. You're my everything, 비가 내리는 날은 우리 방 안에 누워 아무 말이 없고 감은 눈을 마주 보며 모든 게 우리 거야 조금 흘쑥한 얼굴로 날 찾아올 때도 가끔 발칙한 얘기로 날 놀래킬 때도 You're
유성치마의 Everything 듣고 오셨습니다. 이제 마칠 시간이 되었는데요. 두 분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한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먼저 하겠습니다. 아마 이 방송이 5월 7일에 나갈 것 같은데 그날이 제가 교생을 나가는 날입니다. 첫날인가요? 네, 첫날입니다. 와. 그리고 아마 5월달에 교생 나가는 분들 다 그때 같이 5월 7일 나가는 걸 알고 있는데 이번 올해 교생 나가시는 분들 다 모두 화이팅이고 모두 무사히 교생 마치고 모두 행복한 추억으로 남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저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으면 응원합니다. 좋겠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교생 나가기 전에 프라를 통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지식을 알고 가서 조금 더 걱정을 좀 더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점이 오늘 참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사범대학의 꽃은 교생 실습이라고들 하죠. 아무래도 그냥 책상에 앉아서 그냥 상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학교 현장에 나가서 학생들과 함께 생활하는 그런 경험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귀중한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기억이 꿈으로 향하는 그 원동력 내지는 동기부여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혼낼 선생님이 되었을 때에도 굉장히 이 기억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너무 큰 걱정은 하고 가지 마시길.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사범대학 학생들 중에서도 선생님이 꿈이 아닌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아예 다른 진로를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고 만약 내가 선생님이 꿈이라고 할지라도 교육 실습에 대해서 그다지 큰 로망을 가지고 있지 않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 그냥 이 과정 자체가 그냥 나에게는 기대가 아니라 부담밖에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물론 계실 수 있어요. 저 역시도 교사가 꿈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이 기억이 교사를 꿈으로 가지고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든지 굉장히 의미 있는 경험이 될 거예요. 네, 저 역시도 지금도 그 기억을 굉장히 좋은 기억으로 가지고 있고 나중에 뭐 어떤 진로를 선택하던지 간에 어떤 부분, 조그만한 부분 하나, 둘, 그 정도라도 도움이 된다면 그것 자체로 의미 있는 시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오늘 저희 교생 문답, 꿀팁, 썰 세 가지로 구성해서 진행해 봤는데 저도 사범대 재학생으로서 너무 도움을 많이 얻었고 영상을 앞으로 보실 분들한테도 너무 유익했던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 너무나도 즐거운 시간이었고 우리 민수 선배님을 비롯해서 교생을 나가실 모든 분들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합니다. 네, 저희 그럼 끝곡으로 멜로망스의 선물 들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빛이 들어오면 자연스레 뜨던 눈 그렇게 너의 눈빛을 보곤 사랑의 눈을 떴어 항상 알고 있던 것들도 어딘가 새롭게 바뀐 것 같아 남의 얘기 같던 설레는 일들이 내게 일어나고 있어 나에게만 준비된 선물 같아 자그마한 모든 게 커져만 가 항상 평범했던 일상도 특별해지는 이 순간 별 생각 없이 지나치던 것들이 이제는 오마냥 내게 예뻐 보이고 내
어떤